CGN투데이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6번째 순서로는 미션 중남미를 꿈꾸는 중남미 대륙 선교 현장의 모습과 한국교회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해온 학부모들의 뜻에 교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발족했습니다. 최근 군선교사의 정체성과 필요를 알아보는 2021 군선교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11대 대통령 이삭 헤르조그가 취임하면서 사상 초유의 연합정부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역은 멀게 느껴졌던 중남미 선교와의 거리를 성큼 좁히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는 열정적인 선교 자원이 많은 장점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미션 중남미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 과제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6번째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멕시코 뿌에블라의 ITP 신학교. 신학생 숫자가 많아야 13명에 그쳤었는데 올해는 2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미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소속 사역자 9명을 저희 학교에 보내준 것입니다. 멕시코 현지인 선교단체와 연락을 해서 신학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많은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오픈하면 더 많은 현지인 사역자가 신학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인 접근성이 낮고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선교 사역이 어려운 쿠바. 하지만 현지인 사역자들이 모인 예사랑팀에 의한 선교는 쿠바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살던 현지인 아이들이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사역에 뛰어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선교, 현지 선교단체와의 연합 선교, 현지인 사역자 양성이 이뤄낸 미션 중남미 선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미션 차이나, 미션 인도, 미션 몽골. 선교라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직접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현지의 땅을 선교하는 기존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선교의 트렌드입니다. 그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해서 그 현지인들이 제3세계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션 어떤 나라. 중남미도 이러한 세계 선교를 위한 거점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다시 재발견하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면 그리고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선교적 교회, 소위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중남미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진출할 여지는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코칭과 멘토링이라는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습니다. 선교 현장의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교 그룹들을 다시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단체를 알리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 IT, 금융, 영상 제작 등 국내 유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크리스천 인력들과 현지에 열정 있는 크리스천 인력들을 교환해 자원과 노하우를 주고받는 교환 선교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 것을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는 선교가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걔네들께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저쪽으로 사람을 보내주고 이 한국의 고령화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 인적 자원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함께 뭘 준비하는 거냐면 글로벌 선교를 여기서 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혼합주의 신앙, 지리적으로 먼 거리, 좋지 않은 치안 등 선교의 벽이 높아 보이는 중남미 대륙.
하지만 다양한 지혜와 마음이 연결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 땅을 거점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선 지난 64일간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24시간 천막 농성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도 여기에 뜻을 모아 이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제2기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는 성인권 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그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례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교사와 학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남자,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 이제 아이한테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학교에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보건적인 측면에서라도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좀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을 교권 침해로 신고하겠다. 그래서 현재 그 학부모가 학교 측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를 위해 지난 64일간 밤샘 철야 농성을 펼치던 학부모들은 이제 그 국면을 확대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51개 단체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을 위한 자유인권 네트워크 등 여성 시민단체들은 물론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 연합,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등 범종교계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알려드려도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이런 조례가 그 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또 세우게 돼 있고 또 이런 학생인권 종합계획 말고도 너무너무 큰 문제들이 학생인권 조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그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서울 시민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질의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섹스할 권리를 가르치고 또 임신을 중단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이러한 것이 교육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모든 생명 경시 사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외에도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 제주도 등 약 7개의 광역시와 도에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부대 출입이 통제되는 등 군선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 가운데 놓여 있는 군선교사.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장병들이 입대 후 처음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는 현실 속에서 군인교회는 선교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교회 수는 약 1000여 개.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군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수는 10개 교단에서 파송된 군종 목사 260여 명, 군선교 교역자 620여 명입니다. 군선교 교역자는 군선교사라고도 불리며 군선교 현장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주교회에서 군선교 교역자, 군선교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2021 군선교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군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다뤄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군선교사가 소명, 영성 등 영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 적응력, 인격 등 군 선교사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자질도 언급됐습니다. 저는 유비쿼터스 시대 IT 강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MZ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그들의 복음 전파의 콘텐츠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접근하면서 사용하고 시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군 선교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7%, 40대 14%, 50대 37%, 60세 이상이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령대가 높게 형성된 원인으로 경제생활의 빈곤이 꼽히고 있습니다. 군선교사 지원 시 후원자 약정서나 자비랑 군선교 서약을 요청받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군선교 활동과 생활비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층이 군선교사 지원을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종 목사와 민간 성직자 간 협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성직자 제도가 장병의 종교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종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이날 포럼에서 인적 자원, 재정 후원, 네트워크 차원에서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군부 특정 종교를 성별적 편향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종교활동을 보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인 선교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군종 목사의 한계가 있는 거고 협력사역의 필요성이 생긴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치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취임과 그간의 고전을 치르던 내각이 연합정부를 구성한 소식, 현재 나가 있는 이갈렙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갈렙 특파원.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9일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11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6대 대통령에 이어 부자 대통령이 탄생했다고요. 네, 지난 9일 이스라엘에서는 이삭 헤르조그 11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삭 헤르조그는 아시케나지계의 전형적 유대인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변호사로 전 노동당 당수로서 정치인으로도 활약해 왔습니다. 국회의원 120명의 표결에서 이삭 헤르조그가 87표의 지지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아버지인 하임 헤르조그가 6대 이스라엘 대통령을 지닌 바 있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자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치계에서 혼란이 지속됐었는데 드디어 연합정부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 배경과 원인 뭡니까? 약 2년 반 동안 4번의 국가 총선을 치렀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정치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고 가자 하마스와의 엄청난 전쟁 및 내부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대규모 폭력 사태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연합과 결단으로 돌파해야 할 국가적 사건들을 두고 정치적인 비연합 때문에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큰 원인으로 12년간 장기 집권했던 리쿠드당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목되면서 다수 정당들로부터 네타냐후가 공공의 적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 네타냐후 총리를 외치는 야당들의 대연합으로 120석 중 61석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겨 연합정부 구성에 성공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4차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실패 발표 후 2위를 기록한 중도파 예시 아티드 당의 야իր 라피드 당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 네타냐후 블록을 형성해 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와 연합정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속되는 선거의 피로감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서인지 이번 연정 성공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또 연정의 첫 총리를 맡게 되는 나프탈리 베넷이 속한 야미나 우파 정당에서 중도, 극좌파 그리고 아랍 이스라엘 라함 정당까지 포함한
8개 정당이 함께 연정해 구성되는 사상 초유의 정부가 탄생하는 이면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이면과 가치관이 다양하다 보니 정책 결정마다 갈등을 극복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화롭게 담을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정이 4년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지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넷 총리 후보와 라피드 차기 총리 후보도 개신교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니 새 리드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과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거듭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먼저 새로 세워지는 정부가 연합하여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는 6월 15일부터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곳이 팬데믹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국가가 팬데믹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미얀마의 카야주에서 메리 퀸 오브 피스 가톨릭 교회가 미얀마군의 폭격을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종교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 ICC는 종교기관들이 군사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민주화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특히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 온오프라인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아이머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제의 성경학교를 기획해 가정용 키트와 영상 등을 기획했고 히즈쇼는 부모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며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히즈쇼 놀이교실 8편과 가정용 공과교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세계선교사역부가 최근 서울 감리교 본부에서 기감 소속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도서선교 플랫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오영섭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대표는 현재 선교의 패러다임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로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가치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2021 평화통일연대 서울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엔 조동준 서울대 교수, 전수미 변호사의 발제 등이 순서로 예정돼 있으며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백령도에서 국가안보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안보기도회는 호국보훈의 날인 6월을 맞아 한국교회는 6.25를 잊지 않겠습니다란 주제로 진행 중인 첫 번째 사업으로 6.25 참전 학도병 전황 보고회, 6.25 71주년 한국교회 구기도성회 등도 6월 내 진행될 계획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